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해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김인호 산림청장을 전격적으로 면직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강정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관세 관련해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하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일방적인 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권한 바뀌다라는 의미였는데 1심, 2심에서 나왔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방 대법원의 결론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측면은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고 의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그 권한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위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이 국제 비상 경제 이제 법에 따라서 이 트럼프 행정부는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관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이 문헌 자체를 보면 미국의 어떤 위협이나 중대한 상황에 처했을 때 금융이나 어떤 제재를 가동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종전 정부에서는 어떤 제재 수단으로 사용했지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로 사용하지는 않았던 그런 근거 규정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대법원에서 이 하급심과 일치된 법리적인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던 상황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다른 무역법 이 어떤 입법을 통해 가지고 어떤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 향후에도 관세는 10%로 유지하겠다는 부분을 다시금 천명하고 있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라는 판결 어떻게 보셨는지? 미국에서 이미 1, 2심이 같은 의견이었습니다만 대법원이 판결 선고기일을 한번 미뤘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갑자기 뒤집히는 것인가라는 예측들도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보수 성향 대법관들 3명까지도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나온 것이죠.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대법원에서 이런 형태로 이 사건에 대해서 무효다라고 확인을 해주는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어떠한 관세 협정들에 대해서 어떻게 무효할 것인지 그리고 소급해서 처리를 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보아야 될 것인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자연재해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히려 오늘 10%의 추가 관세 부과를 지금 3일 뒤부터 하겠다라고 서명을 해놓은 상황인 것이죠.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좀 파악은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미투자 특별법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 야당 탓이라는 메시지가 최근에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결국에는 이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한 TF가 구성이 되기도 했는데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이러한 국익 앞에선 저는 여야 없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를 맞대고 여기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나왔죠. 이제 민주당은 국익 우선하겠다. 국민의힘은 우리만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된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각 당의 얘기도 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논평을 오늘 쭉 나온 걸 봤는데 왜 정부가 침묵하느냐는 부분 하나, 그렇지만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비상 어떤 그 회의를 개최하면서 향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만 대규모 대미 투자를 떠안게 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국민의힘이 이 대미 관세 협정과 관련해서 일관되게 이야기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에서 비준으로 이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굳어지고 이 부분을 대한민국을 구속하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족쇄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 주장을 일관되게 이야기해왔으면서 이제 와서 오히려 우리만 대미 투자를 떠안게 됐다. 국민의힘에서 언급하셨던 국회 비준으로 진행이 됐다면 더 대한민국의 부담은 커졌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비판을 보면 비난에 가까운 비판에 불과하다. 대안을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국익의 관점에서 그리고 수권 정당이라면 어떤 정책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읽혀지지 않는다. 발목 잡기로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지금 국민의힘을 높이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비판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그러한 논평이 나온 것은 말하자면 그동안의 협상 과정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최근에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25%로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라고 올렸을 때도 그 이전에 이미 서면으로 경고가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야당과 저희 당과는 전혀 공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미투자특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행되지 않는 것을 야당 탓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날 사실 국민의힘에서 이런 형태의 논평이 나온 것은 국민들께서 자칫 국민의힘은 정책에 대해서 계속 반대만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해서 언어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정제된 논평이 나갔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미국에서 우리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 그 이전에 한미 의원연맹 소속 의원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이준석 의원 이런 분들이 미국에 먼저 가서 미국의 상황 같은 것들을 확인하고 우리 정부와 굉장히 공유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전통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는 진보 정당보다는 보수 정당이 더 사이가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상황에서 민주당에 앞서서 오히려 우리 국민의힘이 이 상황을 제대로 처리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이겠다 이런 책임감 있는 메시지를 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관심은 과연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일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미투자특별법 안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있으면 25% 다시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 올리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나오면 이건 과연 가능한 것인지 또 하나는 그렇다면 우리는 새롭게 협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도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관세를 여러 국가들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미국이 이제 설정을 해놓은 측면이 있는데요. 연방 대법원의 이 판단으로 소급해서 원래 처음부터 없었던 게 법률적으로는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처음부터 없었던 부분을 원상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오히려 근거 없이 어떠한 헌법적 법률적 근거도 없이 미국이 상대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었던 거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관세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돌려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연방 대법원에서 정확한 기준을 세우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히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로서는 아마 재협상에 여러 국가들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요. 협상의 지렛대로도 충분히 삼을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좀 조심스러운 것은 이게 워낙에 전 세계적인 시장에 던지는 파급력이 크다 보니까 불확정성이 커지고 시장도 요동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오늘도 김정관 장관이 이 부분이 크게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부분, 큰 틀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도 이 연장선상에서 읽혀지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미세 조정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좀 유리하게 협상에 있어서 좀 고지에 있지 않나, 좀 우위에 있지 않나라고 평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25% 다시 그냥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좀 아까 장 변호사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협상에 고지에 있지 않냐, 더 위에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늘 당장 10% 추가 관세에 대해서도 서명을 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심, 2심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형태로 계속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번 판결 같은 경우는 상호 관세에 대한 부분이고 품목 관세에 대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은 품목 관세도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히려 확대된다면 거기에 있어서의 불이익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회의 등을 통해서 일단은 플랜 B까지 만들어놔야겠습니다만 입장을 조금 뒤에 밝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 투자가 이미 시작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럼 일본에서 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좀 따라하는 모습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 다행이랄까요? 이런 부분은 일본은 다카이치 총리가 최근에 총선 과정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하는 메시지가 나갔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정치적으로 어떤 빚이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은 적어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어떠한 정치적 빚은 있는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당당하게 나갈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워낙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조금은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게 걱정이 되는 거는 작년 8월에는요. 브라질에 대해서는 추가 보복 관세를 40%를 부과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소송해라. 다만 5년 내내 소송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임기 동안에는 관세 부과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상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은 사태를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대미투자특별법이 입법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정부는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는 하지만 뭐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 발 물러서 있었어요. 입법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사실 어떤 주변 상황을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15% 관세를 이 25%에서 낮추면서 그 반대급부로 대한민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게 3,500불에 이르는데 이게 좀 연동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 이 근간을 흔들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세하게 어느 정도 조절이 필요하고 또 다른 이 국가들과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대한민국도 취할 건 취하고 또 양보할 건 양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속도를 빨리 내야 되는 그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어떤 이 속도를 빨리 내기보다는 좀 충실하게 지금 상황을 다 담아서 마침표를 찍는 게 지금으로선 현명한 방안인 것 같습니다. 네.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금도 뭐 입법 과정이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입법 과정으로서 그대로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투자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는 관세와 별개의 합의라고 또 미국 측에서 주장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근데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기 때문에 외교력을 발휘해서 다른 국가들과 여기에 대해서 공조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어떨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도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서 앞장서서 국민들께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아울러 해봅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인호 산림청장이 어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 직권 면직 조치를 바로 내렸습니다. 이렇게 직권 면직 바로 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공직자입니다. 고위 공직자고요.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감을 보여주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 물론 이제 고위 공직자로 평가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는 한 10년의 이회의 음주운전 위반이 적발된 이런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허들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현직에 있는 공무원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고의 내용을 보도 내용에 따르면 면허 정지 정도의 이 알코올 수치가 나왔다라고 하고 신호 위반으로 차량 2대와 충돌을 하는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해명과 변명도 좀 납득될 수 없고 국민들께 해명을 내놓는 것조차 송구스러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즉각적인 좀 조치를 내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즉각적인 조치는 아주 잘하셨다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한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김인호 산림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과거부터의 인연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기도 했었죠. 임명 과정에서 김현지 실장의 입김이 들어갔던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이었을 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개발 사업들에 대해서 그 지역의 교수로서 성남시장의 손을 들어주는 의견서 같은 것들을 제출했던 것이 알려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김인호 청장에 대해서 이런 음주운전 행위가 추후에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을 때 정무적으로 정권을 다시 흔드는 부분이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지금도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부각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선제적으로 언론 같은 데 나오기 전에 처리를 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강단 있는 모습 보여주신 것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김인호 산림청장을 비롯해서 다른 공직자들에게도 문제가 된다면 똑같은 잣대를 들이미는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정치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관련해 뒤늦게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언급했습니다. 당내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관련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아직 1심 판결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게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입니다. 장 대표는 오늘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민과 싸우는 당 대표가 쓸 곳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네, 이 질문은 먼저 국민의힘 쪽에 해야 네.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아니라 절연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절연하겠다라고 네. 입장을 분명히 한 거죠. 그렇게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동혁 대표도 이 입장 발표가 굉장히 큰 파급이 될 것이라는 것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장 발표 이후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바로 퇴장을 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인용이 나왔을 때 그때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민의힘이 권영세 비대위원장 시절이었는데 민주당보다도 먼저 국민들께 사죄하는 메시지를 낸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판결이 나오자마자 바로 입장 발표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많이들 예상했지만 입장이 없었고 그래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다리다가 당대표의 입장이 없었기 때문에 먼저 입장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지도부에서도 당내에서도 지금 굉장히 혼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에서의 강성 지지층들 덕에 승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후에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라든지 최근에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라고 하면서 윤어게인 세력, 부정선거 세력과의 절연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직후에 장동혁 대표, 김민수 최고가 유튜버들과의 약간 설전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국민들께서는 국민의힘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번 어제 있었던 장동혁 대표의 발언은 전당대회 그때로 다시 돌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것은 이번 지방선거를 넘어서서 저희가 지속 가능한 보수 정당으로서 특히 지금 폭주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에 맞서서 할 수 있는 어떠한 자격이 있는 것인가 조금 더 책임감 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어야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한 것이 당 전체의 입장이라고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당 전체 입장은 아닐 수 있다. 물론 내부적으로 반발의 목소리 나오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만 일단 당 대표가 절연 의지를 안 보여줬어요. 네,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현실 인식이 놀라운데요. 아직도 1심 판결이 아니라 벌써 1심 판결 나온 겁니다. 내란의 그 반모로부터 1년이 훌쩍 지나는 동안 국민의힘의 유의미한 사과 국민들이 듣지 못했습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 체제일 때는 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죄 추정 원칙이 대통령에게도 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두둔하고 지금도 여전히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프레임이다, 비판이다 이렇게 방어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를 태동시킨 건 지금의 국민의힘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정권 내내 엄호하고 명품 가방을 받는 영상이 나와도 어떤 비위가 나와도 옹호했던 게 지금의 국민의힘입니다. 그리고 이 내란의 전국에선 어땠습니까? 공간에 중진이든 뭐든 여러 의원들이 가서 스크럼을 짜고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불법이라고 시위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내란 정당이 아니라고 국민 앞에 떳떳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란 정당이라는 부분은 단순히 그냥 선언적인 정치적인 수사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통진당 사례에서 보면 내란의 예비 음모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내란을 선동했다라는 취지로 이석기 전 의원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몸담았던 당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위해서 존속해선 안 된다라는 판단이 나왔던 겁니다. 어떤 부분에 정당이 더 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겠습니까? 장동혁 대표의 현실 인식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지방 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나?
좀 지방선거에 대한 고민 없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최근에도 당무감사위에서 당협위원장 한 30명 정도를 교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때 친한계에서는 친한계 쪽 당협위원장을 쳐내려는 것이 아니냐라면서 반발했지만 장동혁 대표는 모두를 유임시키면서 지금은 원팀이 되어야 할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입장 발표가 나기 전에도 박성훈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의 질문에 중도층에 소구하는 메시지가 2월 19일 판결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180도 다른 메시지가 나왔고 지금 장동혁 대표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오리무중인 상태인 것이거든요. 본인의 어떤 국민의힘을 사당화한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고 본인의 지지층들에게만 소구한다라고 하기에는 본인도 그동안의 방향성을 바꿔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은 아리송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오늘도 원외당협위원장 20명 정도가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더라고요. 앞으로의 최고위 회의 그리고 의원총회들을 통해서 이러한 목소리들이 본물 터지듯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 대표가 어제 저 입장 발표 이후에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았지만 적어도 의원들에게는 소상하게 밝히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이후에 본인이 결자 해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의 의도는 뭘까요? 아마 본인은 지금 원래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거머쥔 직후에는 왼쪽으로 1도씩 가겠다고 했어요. 외연을 넓혀가겠다고 했는데 지금의 상황은 오른쪽으로 거의 3도씩, 5도씩 하루에 성큼성큼 걸어갔던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어떤 태도나 성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분리해내지 말라는 쪽으로 왔거든요. 장동혁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당원이 상당히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 당원들은 중도 민심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고 어떻게 보면 극우에 가깝다고 현재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인 뿌리, 근간이 지금 거기에 굉장히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정치적 미래를 생각하더라도 절연이란 건 사실상 장동혁 대표 머릿속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이 당권을 쥐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는 그 배경으로 이른바 극우 유튜버들이 자리 잡고 있고 극우 당원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의 미래와 관련해서는 중도 외연을 확장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주 산발적인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날은 인터뷰에서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서 지게 되면 나의 정치적 미래도 없다라고 하면서 중도 외연의 가중치를 둘 것처럼 이야기하십니다마는 또 어느 날은 절윤하면 안 된다. 절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당내 분열을 획책하는 세력이란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팡질팡하고 오락가락하면서 언론은 뭐라고 진단합니까? 절윤하라고 했더니 당을 절단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 단위 선거 제대로 유의미한 성과 거둘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내에서도 아마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게 많을 텐데 현 상황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원외당협위원장들 일부가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아마 의원총회에서 이게 분수령처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장동혁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직을 걸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왔었기 때문에 본인이 어쨌든 스스로 물러날 일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은 지도부가 전체적으로 사퇴를 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아마 그래서 최고위 회의라든지 지도부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지방선거가 지금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 당도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는 빠르게 해결이 되면은 빠르게 의견을 모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그 중심에는 장동혁 대표의 의도를 아무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심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의 입장을 다시 정확하게 밝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범여권에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대담 계속하겠습니다.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윤어게인을 넘어서 윤석열 대변인입니까? 윤석열과 장동혁, 윤장 동체입니까? 사실상의 재판 불복을 선언했습니다. 내가 제2의 윤석열이라는 최후 통첩으로
네, 결과적으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라는 부분이 다시 거론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잠깐 이야기를 네. 해주셨지만 이 위헌정당 해산 심판까지 가겠습니까? 아마 그 토대를 오히려 민주당이 쌓고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스스로 쌓고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대상은 기본적으로 가치 중립적인 의미에서 정치적인 성격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뭐 권한쟁의 심판이든 헌법 소원이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조망해야 되는 그런 현안들에 대한 어떤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지금 국민의힘의 존속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요, 국민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눴다는 점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평가가 아니라 법적인 평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헌을 문란을 의도하는 폭동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주권자가 대통령에게 최고의 권한을 부여했는데 그 권한을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내가 윤석열이다. 윤석열과 절윤하자는 세력이야말로 당내 분열을 가져오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정당, 이 진영, 국민들이 어떻게 용납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밖에 없는 것이고 선거로서는, 정치적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의미하게 이 유권자들이 외면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길에 있어서 어떻게든 개전하거나 방향 태세 전환을 하거나 이런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 게 현재 국민의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위헌정당 해산 심판 얘기를 다시 만든 거는 국민의힘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가능합니까?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진행이 지금 당장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서 하나의 프레임으로 쓰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는 과거에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영장실질심사가 있었을 때 그 이전까지도 계속적으로 저희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이라고 얘기하다가 영장이 기각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 이야기를 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가 다시 좀 어떻게 보면은 윤어게인 세력과 함께하는 듯한 이런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정청래 대표는 저렇게 강하게 기절초풍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만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실질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에 정부가 제소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인데 대통령께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속적으로 협치의 메시지를 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오찬에도 초대해 준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관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저희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야당의 반발을 생각하면서까지 대통령께서 이것을 제소하는 결정을 내리실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만약에 지금 민주당에서 대통령에게 이러한 결정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된다면 다시 그 명청 갈등이란 이야기들도 프레임이 새로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진짜로 지금 진행하기보다는 지방선거용 프레임으로서 하나의 꼬투리를 다시 잡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대통령으로 결단을 미루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게 말씀 주신 대로 청구를 할 수 있는 주체는 국회가 아니라 이제 법무부인 네. 부분이 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서 현안 질의 때 뭐 언급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수면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까지 판단을 유보하면서 법원에서 내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으니까 내란이라고 언급하지 말아라. 우리도 이거는 판단을 유보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법원 판단이 나왔으면 최소한 1심 운운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국민들께 사죄해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과조차 유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민주당도 이거 위헌정당이나 이런 부분은 너무나 크고 이 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은 계시거든요. 당원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이 상황을 무르익게 하는 거는 유권자입니다. 시민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성하지 않는 국민의힘이 빌미를 국민들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지금 계속해서 거론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언론에서 이 전망에 대해서 묻고 있고 진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해답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